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EV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켓몬 세계에서 EV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왜냐? 이 포켓몬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무려 8가지 형태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미드, 주피썬더, 부스터, 에브이, 블래키, 리피아, 글레이시아, 님피아,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은 EV가 거의 유일합니다. 포켓몬 도감에도 이런 설명이 등장해요. EV는 유전자가 불안정하여 다양한 진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진화의 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EV의 진화를 촉진한다. 자, 여기서 이 생물학자인 제가 이게 딱 눈이 뜨이는 거예요. 궁금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가 불안정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진화를 일으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를 생물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DNA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DNA에 대해서는 은 교수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설명 잘하더라고요. 그 영상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또 저는 또 거기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DNA가 들어있죠.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DNA가 완전히 정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DNA를 복제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조금씩 작은 실수, 오류가 생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생물에서는 이런 변화가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됩니다. 사실 이게 소신화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의 변화로 갑자기 전혀 다른 생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유전자가 불안정해져서 갑자기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EV는 DNA 대신 RNA를 유전물질로 쓰나? 왜냐하면요, RNA는 DNA보다 훨씬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RNA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죠. 얘들의 변이 매우 빠르죠. 그런데요, 이 RNA는 정보 저장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기에는 이 RNA는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세균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세포로 된 모든 생명체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V가 RNA를 유전물질로 지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EV의 유전자는 뭐가 특별할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이인자, 흔히 점핑 유전자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은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역시 절친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핵심 개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전자를 이렇게 생각하죠. 태어날 때 정해진 자리에 있고 평생 그 자리를 지킨다. 마치 이 책 속의 문장이 각 페이지에 인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이 전이인자는 다릅니다. 이 유전자 조각은요, DNA 안에서 자리를 옮길 수 있죠. 비유하자면 책 속의 어떤 문단의 일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래 있던 문장은 중간에 끊길 거고요, 새로 옮겨간 자리에서는 주변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이인자가 어떤 유전자 한가운데 끼어들면 그 유전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기능이 멈추게 되죠.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이인자가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이 전이인자가 움직이면 유전자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바뀌죠.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물의 형태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EV의 유전체에는 이 전이인자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매우 쉽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유전자 구조가 대규모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생 형태 샤미드, 전기 생태형 주피선더, 고온 환경형 부스터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 진화의 돌은 무엇일까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이 돌에서는 방사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먼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사선이란 에너지가 높은 입자나 전자기파입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같은 것들이죠. 방사선은 DNA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생명체에게 위험한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DNA 변형이 어쩌면 EV에게는 진화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요, EV의 유전체에는 수많은 전이인자가 있고 이것들이 외부 자극을 받으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돌이 방출하는 특정 방사선이 전이인자를 활성화해서 DNA의 재배열이 일어나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진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이 진화의 돌은 트레이너가 들고 다니는 물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멀쩡할까요? 가능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진화의 돌은 매우 약한 특이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인간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지만 이 전이인자가 극도로 민감한 EV에게는 충분한 자극이 되는 수준인 거죠. 또 하나 단서가 이겁니다. EV는요, 진화의 돌에 직접 접촉해야 진화합니다. 곧 방사선 세기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죠. 자, EV DNA에는요, 전이인자가 아주 많고요. 진화의 돌이 내뿜는 방사선이 자극을 주면 유전자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궁금해요. 왜 한 번만 진화할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진화체를 다시 진화시키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진화한 다음에는 유전자가 딱 안정되는 거, 이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것은요, DNA 메칠화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틸기를 붙인다는 얘기인데요. 이 메틸기라는 거는요,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은 작은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틸기가 DNA에 붙는 거를 우리가 메틸화라고 하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 DNA는 생명체의 설계도이고 모든 세포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각 세포가 이 설계도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것만 읽으면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리는 역할, 이런 거를 메틸기가 많이 수행하거든요. 여왕벌과 일벌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왕벌과 일벌은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둘 다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여왕벌과 일벌은 그렇게 다를까요? 마치 다른 생물 같지 않습니까? 여왕벌은 몸집이 훨씬 크고 수명도 훨씬 길어요. 그리고 평생 번식만 담당합니다. 반면 일벌은 작고 수명이 짧고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정답은요, 식단입니다. 먹이에요. 모든 꿀벌 유충은요, 태어나고 나서 처음 며칠 동안은 로열 젤리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운명이 갈립니다. 여왕벌이 될 유충은 계속 로열 젤리를 먹는데요, 일벌이 될 유충은 꿀과 꽃가루 중심의 먹이로 식단이 바뀝니다. 이 선택은 유충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그 기존의 일벌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다음 여왕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DNA 메틸화입니다. 보통 유충에서는 여러 발달 관련 유전자의 메틸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왕벌이 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벌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얄 젤리를 계속 먹게 되면 DNA 메틸화를 담당하는 효소의 활동이 변하면서 여왕벌 발달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여왕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것도 절첸 교수가 설명한 후성 유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를 EV에 적용하면은요, 진화가 된 다음에 전이인자의 메틸기가 탁 붙어서 잠금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V의 진화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EV의 유전체에는 전이인자가 매우 많다. 둘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유전자 재배율이 쉽게 일어난다. 셋째, 진화의 도는 인간에게는 해가 없는 특정 방사선 자극을 제공한다. 넷째, 진화 후에는 메틸화가 일어나서 전이인자 활동이 중지된다. 그 결과 이 부위는 환경과 자극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태형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요, 이 전이인자는 생물 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EV는요, 진화라는 생명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EV는 진화의 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기도 하죠. 여기에 관한 EV 영상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